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그 교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교사의 의미는 그 여러분들의 그 사유를 뭐 촉발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그 감성을 뭐 자극시켜주지 그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거나 뭐 보았거나 뭐 들었던 이런 어떤 그 시, 소설, 문학, 뭐 음악, 인문사회과학 그 서적 중에서 이 교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발제해서 그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필균의 그 참스승입니다. 꽃 이름만 배우지 마라. 꽃 그림만 뒤쫓지 마라. 꽃이 부르는 그 나비의 긴 입술, 꽃의 갈래를 열어 천지를 분별하라. 몸으로 보여주는 잇. 자, 여기에서 그죠? 이 꽃이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그 지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교사가 그 습득한 지식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교사가 습득한 지식이 그죠? 그 아이들의 현재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삶과 그런 접속될 수 있도록 또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업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지식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어떤 전달하는 것, 어떤 트랜스미션, 이렇게 전달 활동이라기보다는 뭐한다?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지식을 매개로 한 여러분들과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 트랜섹션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태주의 꽃들아 안녕입니다. 자, 꽃들에게 인사할 때, 자,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을 타. 옆에 그 나태주의 풀꽃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여기 나태주의 이 꽃에서는 이 꽃의 의미를 저는 아이들로 이렇게 봤습니다. 교사는 그죠? 그 아이들 각자의 그런 어떤 독특성 혹은 특징, 뭐 특질 이런 특이성들을 갖다 이렇게 포착을 갖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그죠? 그런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 그런 몸짓 하나하나, 그런 의미를 갖다가 탐색하는데 이렇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모든 것은 그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자,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자, 월급을 받고, 자, 소명으로 일하면 자, 선물을 받는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 있다. 자, 여기에서 그죠? 그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이 시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실 분들은 그죠? 어떤 오로지 그런 어떤 직업,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가치 혹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만 이렇게 그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죠? 오로지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면은 이거야말로 어떤 교사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교사가 되실 분들은 만다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와 그 아울러서 그죠? 아울러서 그런 어떤 내적인 가치, 그런 본질적인 가치, 그런 어떤 소명과 같은 이런 어떤 가치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유목이 하나 있는데, 그
신기독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서예 작품입니다. 이 신기독이라는 것은 그 대학 6장에 그 나오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이게 홀로 있을 때에도 뭐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뭐 삼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신기독 혹은 어떤 신독이라고 이렇게 그 기자를 빼고 신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교사가 되실 분들은 이런 어떤 신독의 이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기 어떤 바라겠습니다. 지도 크리슈나무르티의 그 삶과 지성의 대화이라는 책 내용 일부를 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그 교육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고 자문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 가며 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고 왜 시험을 치르고 왜 저마다 나은 점수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할까요? 이른바 교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며 무엇을 교육한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정말 그 중요한 물음입니다.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선생님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일자리를 얻고 자, 생활비를 번다는 건 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자, 그것만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자, 인생은 참으로 넓고도 깊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엄청난 수수께끼. 자, 인생이란 우리가 인간으로 기능하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준비나 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자,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수학, 물리학 등 자, 여러분들이 뛰어들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둡니다. 삶이 참으로 미묘하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슬프고 기쁜 것이라는, 말하자면 삶의 넓이를 이해시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교육은 무의미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했죠. 그죠? 어떤 우리가 말한다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경험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거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빌 스모터가 그 2010년도에 출판한 Conversations with Great Teachers, 그 훌륭한 그 교사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선생님은 자, 하나같이 가르치는 일을 단순한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이라고 여겼다. 가르친다는 것은 진지한 목표이자 자, 성스러운 자, 헌신의 대상이었다. 자, 교육의 3요소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사이의 통화는 무엇이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사이에 통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속하는 일이며 또 인간관계에 좌우된다. 교사와 학생 간의 통화는 그것을 실어 나르는 게 바로 교사의 관심이다. 자, 훌륭한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개개인으로 보며 학생 하나하나가 독특한 존재임을 안다. 교육이란 통상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교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 개개인이 배우는 방식이 자, 어쩔 수 없이 다 다르다는 사실도 이해해야만 한다. 자, 교육의 3요소에서 자,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전달되는 것은 그 정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공자의 말이 생각난다. 들으면 잊어버리지만 보면 생각나고 해보면 안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학생이 못되게 굴어도 냉정을 잃지 않는다거나 학생이 알아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시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인내 말이다. 훌륭한 선생님은 매 순간이 기나긴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훌륭한 선생님은 결코 유행을 쫓는다거나 교육 얘기를 하면서
교육 관련 전문 용어나 특수 용어를 쓰지 않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빌 스무트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훌륭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서근원 교수님의 수업을 왜 하지라는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는 아이들이 교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함과 동시에 자신이 바로 그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업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며 교사의 전 삶을 함축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수업의 이면에서 그들과 교육적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랑이 배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교사는 아이들과 그런 수직적 관계를 맺으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사는 아이들과 그런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뭐랄까 아이들을 갖다가 주체로서 서브젝트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어떤 수업의 표면에서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아이가 성장하겠지만 수업의 이면에서는 선생님 본인 자신의 그런 한계를 깨닫고 그런 불안을 느끼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성장하신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벽암록에 실려 있는 줄탁 동씨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탁 동씨라는 것은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되는 순간을 상정하고 쓰이는 말입니다. 자, 병아리가 부화 직전에 달걀 속에서 밖을 향하여 겁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쪼을 줄. 자, 동시에 어미가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쪼을 탁. 자, 병아리의 부화는 이처럼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르침과 배움도 결국은 그런 선생님의 일방적인 그런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아이들과 함께 together,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이 이렇게 부화되기 위해서는 한다. 적정한 온도와 어떤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이 부화하기는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한 37.5도에서 한 37.7도 정도의 그런 어떤 따뜻한 그런 적정한 온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다 이렇게 닭이 부화하기 위한 그런 인고의 그런 시간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육에서도 이런 기다림과 이런 보살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어떤 교육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어떤 성장과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탁 동시라는 이 한자 이 수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의미를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1762년도에 발표한 에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가 에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사상의 핵심은 각 단계의 발달에 충실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린이가 단지 미숙하고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는 성인과는 다른 그런 독특한 사고구조, 흥미,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루소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루소는 성인들이 어린이들에게
부정확한 미래를 대비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모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어린이들의 현재를 희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여 어린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시정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때가 오면 그들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수준으로 오를 수가 없다면 당신은 잠자코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도록 강요하면 결국 배움 자체에 대한 혐오감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술이라는 것은 학생을 즐겁게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과실을 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단번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슬라이드와 이어서 루소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호소합니다. 세인들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생각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술, 학문과 기술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학술을 사랑하도록 취미를 길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술을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루소의 어떤 사상들은 교육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임 기너트가 1972년도에 발표한 Teacher and Chil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2003년도에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번역본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에는 인격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생각도 다 가지고 있다. 불행한 일은 생각만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줄기차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약간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흥분, 매일 벌어지는 갈등,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위기와 같이 숨 돌릴 사이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이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유익하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교사의 반응에 따라 분위기가 수능이나 반항 쪽으로 갈라지고 기분이 만족이나 불만족 쪽으로 기울며 마음가짐이 품행수정이나 복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의 반응은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저 어떤 효과적이고 인격적으로 아이들과 접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과 그런 어떤 대면하기 위한 그런 상호작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나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좋아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러셀?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내가 널 더 많이 시켜주길 바라는구나.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어서. 네, 내 주의를 끌고 싶다는 그 심정을 말해줘서 고마워, 러셀. 잊지 않도록 내 기분을 기록해 둘게. 이런 러셀하고 이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죠? 참 교사가 참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네요. 이렇게 아이의 기분을 갖다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대응을 하거나 뭐 훈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아이의 기분을 갖다가 이해해주는 그런 공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내 편으로, 선생님 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다가 좋은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 의자를 뭐 뒤로 젖히면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쾅 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자, 여러분은 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일반적인 그런 A 교사와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B 교사의 어떤 그런 대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 교사. 자, 누구야? 자, 누가 수업 중에 그런 의자를 가지고 장난치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몇 번이나 자, 의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기억했던 거 안 나니? 자, 정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자, 수업에 방해되니까 빨리 앉아. 자, 비교사입니다. 자, 괜찮니? 다친 곳은 없어?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어서 앉아라. 자, 이 A 교사와 B 교사의 이 반응을 보시면 그죠? 그 학생들이 공감하는 교사가 누구인지를 갖다 이렇게 뭐 금방 이렇게 알아차리실 겁니다. 교사는 그죠?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기분을 갖다가 그죠? 자기의 속마음을 갖다가 들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만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항상 만다 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만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논어 제6장 옥야편에 실려 있는 자, 문질 빈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질 빈빈은 문과 질이 어떤 균형 잡힌 상태, 어떤 조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밑에 한문을 보시면 자왈 질승문증여라. 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 질이 문을 이기려 만다 야하다. 너무 수수하고 거칠고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이 질을 이겨버리면은 사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무 화사하고 꾸밈이 있고 뭐 때로는 거칠이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극단을 갖다가 이제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다 문질 빈빈 연우 군자다. 쉽게 말해 문과 질이 만다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조화롭게 돼야 된다. 이런 상태가 우리는 군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오늘날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다 이게 바로 만다 좋은 삶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외모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가꾸는데 치중하다 보면 만다 좀 천박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만다 너무 인격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중시하다 보면 만다 너무 촌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죠?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이 만다 예쁜 그릇에 그리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맛까지 때문에 만다 이게 바로 문질 빈빈의 상태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죠? 부모님 다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 이렇게.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그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만 다 아버지, 엄마 손 한 번씩 잡아주고, 그죠? 한 번씩 안아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버지, 엄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다 좀 균형 상태를 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죠? 외제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만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도 만다 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죠? 이 동양에서는 이 문질 빈빈의 상태를 갖다 우리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중용.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그 중간이라는 말과는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학이나 통계에서 말하는 그 어떤 평균이나 그런 중앙값, 한가운데 있는 그런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말한다 어떤 균형입니다. 그래서 말한다 이 균형이 말한다 균형추가 말한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평균이나 중앙값처럼 그죠 딱 한 권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그 각자가 처해진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한다 이 균형점이 말한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점이 바뀌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중용의 그런 상태를 갖다가 언제까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중용의 삶을 갖다가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그 G.O.D 그 4집 음반에 실려 있는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서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어떤 여러분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노력도 하시고 있고 또 방황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아무리 그런 어렵고 그런 힘든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그죠? 아무리 그런 가파른 그런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힘내시고요, 그죠?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길을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보고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면 그죠? 또 다른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요, 그죠? 일단 해보지도 않고 어떤 그 길에 대해서 그죠? 걱정한다든지 뭐 근심을 가진다든지 그죠?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 한번 그 길을 향해서 어떤 나의 그런 어떤 청춘과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죠? 한번 쏟아보시기를 뭐 제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 걱정 인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걱정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있는 그 문구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아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자,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삶은 항상 밑그림 같은 것이다. 자, 밑그림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초안, 한 작품의 준비 작업인데 비해
우리 인생이라는 밑그림은 완성작 없는 초안, 무용한 밑그림이다. 아인말 is 카인말, 한 번은 중요치 않다.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삶의 그죠? 의미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그죠? 무조건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네. 한 번을 해보시면 만다 또 다른 또 한 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다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이 그죠? 계속해서 만다 무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만다 너무 걱정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그 문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자, 오늘의 어려움을 재충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자,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낡은 문이 닫히면 새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자,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움트듯이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자.